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기후 문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동차가 또 그 원인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이 배기가스. 그래서 나온 것이 전기자동차고 이미 많이들 또 사용하고 계신데 자율주행차의 시대도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율주행 버스 타보신 분 있으세요? 아직까지 제가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저는 버스랑 지하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제가 본 게 맞다면 굉장히 멋있게 생겼던 것 같은데 저 상암 쪽에도 네네. 아예 시범 자율운행 뭐 코스 네. 같은 게 이렇게 그려져 있기도 하고 근데 네. 이 자율주행차의 최종 목표는 말이죠. 사람이 없이 운전하는 무인 자동차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거죠? 맞습니다. 이게 자율주행 기술 단계를 아셔야 되는데 지금 레벨 0부터 5까지 있습니다. 예, 그래서 3단계부터 자율주행차로 이제 분류를 해요. 쉽게 말하면 이제 레벨 3는 조건부 자동화. 뭐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특정 조건 구간에서는 시스템이 주행하는데 위험하다고 하면 이제 운전자가 딱 개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레벨 4는 이제 고도의 자동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자율주행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운전자 없이도 되는 한마디로 무인 자동차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기상 상태가 매우 안 좋다든지 아니면 하는 경우에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5가 이제 최고 단계인데 이거는 그야말로 완전한 자율주행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모든 구간에 운전자가 없어도 되는 그런 단계인 거죠. 저희는 지금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 거죠? 레벨 이제 4까지는 머지않아서 이제 상용화가 될 것 같고요. 시범 운행되고 있는 버스나 택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건 일단 레벨 3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경험하거나 곧 사용하게 될 이 자율주행차는 레벨 3 그리고 다가올 레벨 4라는 거군요. 자, 오늘 법 읽다가 바로 이 3, 4단계 요 자율주행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대충 가늠이 되는겁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가족 여러분, 내가 말이야 오늘 뭘 모셔온지 아나요? 짜잔. 어머, 이거 웬 자동차 자기 미쳤어. 우리가 돈이 어딨다고 또 새 차를 뽑아. 자, 어머니 침착. 이건 돈 내고 산 거 아니야. 딱 보니까 회사 차네. 어라, 우리 아들 천재인데. 자, 이게 말이지 우리 회사에서 나온 무려 레벨 4의 자율주행 자동차. 근사하지 않아요, 여보? 레벨 4? 그게 뭐야? 레벨 4라 하면 사람이 손을 안 대도 얘가 알아서 운전을 척척 한다는 거지. 역시 우리 아들은 날 닮아서 스마트하다니까. 자, 시범 운행 한번 가보자고. 레벨 4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럼 안전속도 60km로 달려볼게요. 벨트는 꼭 하셔야 해요. 자, 출발. 어머. 운전대 안 잡아도 얘가 알아서 서고 가고 하네? 와, 진짜 멋져. 자, 어머니 침착. 레벨 4는 알아서 사람도 피해가고 신호도 지키고 하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자기야. 마음 편히 앉아서. 자, 이 영상이나 봐봐. 자, 웃기지? 야, 이 친구가 바로 김길이라는 그 코미디언. 개그가 아주 예술이야. 날 좀 닮았네, 그지? 아버지 잠시 전방을 주시하셔야겠어요. 응? 저기 사람. 꽝. 뭐야? 지금 우리 사람 친 거야? 얘가 알아서 피한다며. 일주일 잡네. 아우, 내 애마 다 망가졌잖아.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도 미쳤어. 대체 눈을 어디다 두고 운전을 하길래 조용히 가는 사람을 치고 난리야. 허리야. 내 자전거. 아니야, 이럴 수 없어. 얘가, 이 레벨 4가 이럴 리가 없어. 레벨 4 지금 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저씨, 이 차가 사람 없이 알아서 척척 운전하는 자율주행차라서 사람을 칠 리 없다는 그런 이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아는 척이야. 알았어. 그러면 운전을 그럼 당신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레벨 4가 한 거죠.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자기야, 그럼 우린 책임 없는 거지? 그렇다고 볼 수 있지. 그러면 나 다친 거는요? 누가 보상해 줍니까? 레벨 4 얘가 보상해 줄 거야? 당신이 운전자잖아요. 잠깐만요. 이게 또 레벨 4만의 책임은 아닌 듯 하는데 법에 한번 물어보시죠. 그 입 닥쳐! 맞아!
야, 대본이 날이 갈수록 재밌어지고 있네요. 그러네요. 아, 약간 무슨 짱구네 가족이기도 하고. 아니면 똘똘이 스머프네 가족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나저나 이거 정말 만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시범 운행으로 버스 정도의 자율주행차가 다니는 건데 이게 진짜 벌어진 일인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건 아니고요. 지금 자율주행차에 있어서 조금 앞서가는 나라, 바로 미국인데요. 여기서 이제 지난 2018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물론 가족이 탄 건 아니었고 여러모로 좀 각색을 좀 해봤습니다. 이 꾸몄다고는 하지만 이 진짜로 자율주행차가 사람을 찼다는 건 이게 팩트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18일 밤 미국 애리조나주 템페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A씨라는 사람이 야간에 시험하던 자율주행차 보조 운전자로 타고 있다가 이 자전거를 몰고 도로를 횡단하던 B씨를 치어서 안타깝게도 숨지게 한 그런 사고입니다. 그 당시 보조 운전자 A씨는 사고 당시에 한 노래 경연대회 그 프로그램을 휴대전화기로 시청하고 있던 걸로 조사가 됐고요. 자율주행 차량이 일으킨 첫 사망사고로 기록이 됐습니다. 참, 이런 게 참 불안하기도 하고 말이죠. 네네. 예. 결과적으로 어쨌든 오류가 나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자율주행을 시험하던 차량이 결국 사람을 치어서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인데 이 운행의 보조 운행자로 함께했던 이 A씨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메리코파 고등법원에서 결국 이 A씨에게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는데 그러니까 유죄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A씨의 변호사는 이건 자율주행 차량이었기 때문에 어떤 보조 운행자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고 이 운전 차량을 만든 제조사에게 책임을 일부라도 부담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검찰은 제조사는 별도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호.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러게요. 자율주행차 오류면은 만든 회사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에서도 2019년 11월에 이 보조운전자 A씨가 차량의 주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이제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차량에 장착한 소프트웨어가 보행자를 이제 감지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운전자가 안일하게 자율주행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이런 또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자동차 제조사 책임도 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야, 물론 이제 레벨 5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율주행 상태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기에 이제 운전자의 주의 소홀로 갈 수도 있는데 하지만 회사 책임은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요건 앞으로 좀 걱정이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앞으로 충분히 발생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은 네. 누가 책임을 지나요? 운전자요? 그렇죠. 당연히 운전자가 일단 1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네. 지금도 만약 차량 자체의 결함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제조사에게 그런 책임을 묻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운전을 한 그 운행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어디까지가 운전자의 과실이고 어디까지가 자율주행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 차량 자체의 결함인지 이 부분을 구분해내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일단 가동 중이라고 해도 일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운행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소유자뿐만 아니라 보유자, 운행자 다 책임이 있는 것인데 이게 정말 자율주행차가 상용화가 돼서 이런 부분이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디까지가 제조사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운행자의 과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굉장히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이 운행자뿐만 아니라 제조사의 책임을 좀 더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야, 이게 진짜로 제대로 법이 정리가 안 되면은 이 급발진 사고 났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현재 시범 운행되는 자율주행 차량이 우리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실증 단계에 있잖아요. 그 자율주행차가 사고에 휘말릴 경우에는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가 자율주행 정보기록 장치를 분석을 해가지고 책임 비율을 이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법적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사실 기준이 좀 불투명하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상용화되면 이제 책임 공방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가 교통안전공단 매뉴얼에 기반해서 선제적으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 처리 지침 제정에 나섰다고 하고요. 올해 안에 이 자율주행차 책임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자율주행차의 이점은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사람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네. 그렇죠? 확실한 시스템 안에서 사망사고 뭐 이런 것들을 줄이겠다는 취지일 것 같은데, 자, 뭐 관련법도 좀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정리가 돼야 될까요? 일단 세계적으로 이 자율주행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분배하는 논리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레벨 3를 보면은 운전자가 탑승을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운전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운행자와 그리고 제조사 모두에게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법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미 도심에서 레벨 3로서 자율주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베이징입니다. 법안을 좀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운행자와 제조사 모두에게 어떤 책임을 분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해외 법이나 사례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미리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리 한 줄 평 기대가 되는데요. 네, 김기리 한 줄 평. 오늘은 또 작곡까지 플러스로 넣어봤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무슨 소용?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자율주행차 사용은 꿈도 꾸지 마라. 똑같은 음으로 다시 할 수 있어요? 한 곡밖에 없는 곡입니다. 한 번밖에 못 듣나요? 네, 한 우리는? 번밖에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내용은 확실히 와 닿습니다. 네네. 내용만 알겠습니다. 전달됐습니다. 자, 어쨌든 법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나고 또 문제가 발생 후에 만들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자율주행 버스나 택시 등 시범 운행을 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 관련법 제정 또 개정을 좀 서둘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